그래, 어느 학생이 1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100분의 5이고 1차와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할 확률은 100분의 2이다. 모두 합격할 확률은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 2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래, 요거는 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좋겠네. 1차 시험을 우리 1차 시험을 A라고 하고 2차 시험을 B라고 합시다. 1차 시험을 A, 2차 시험을 B라고 이야기를 합시다. 그러면 1차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PA죠. 그죠? PA. PA가 100분의 5예요. 그리고 나한테 준 조건은 1차와 2차를 모두 합격해. 모두 합격한다라는 이야기는 교집합이죠. 이거 합격하고 이거 합격했다는 얘기잖아. 그지? P, A, 교집합 B예요. 이게 얼마라고? 100분의 2다라는 얘기지. 100분의 2다. 그랬을 때 나한테 P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 지금 여기를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아는 조건부 확률 표현으로 하면 1차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 조건이 붙었을 때 B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이거다. 일단 여기까지가 돼야죠. 요것만 읽을 수만 있으면 돼. 끝. 끝. 그럼 뭐예요? 얘는 조건부 확률 공식 P 누구분의 A분의 얘랑 교집합이 분자잖아요. 그러니까 몇 분의? 100분의 2분의가 아니잖아. 100분의 5분의 100분의 2 답은 5분의 2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직관적으로 힘들면 이렇게 문자를 사용해 가지고 우리가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어요. 직관적인 그지? 말 자체가 힘들면 직관적일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렇게 해서 조건부 확률. 사실 풀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문자로 바꿨을 때. 근데 직관적이지 못하잖아, 우리가. 이걸 바라봤을 때. 단순하게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 3-3번. 여기는 사건 자체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어. 첫 번째 꺼낸 공이 파란 공이고, 두 번째 꺼낸 공이 흰 공이어야 돼. 이거는 첫 번째 공이 파란 공, 그리고 두 번째 공은 흰 공. 꺼내요. 첫 번째 공이 무슨 공? 파란 공. 몇 분의 몇? 8분의 파란 공 8분의 3이죠. 그 다음에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니까 파란 공 없어졌어. 파란 공이 이제 두 개가 됐죠. 그러면 두 번째가 흰 공이 나올 거는 몇 분의 몇? 이게 조건부 확률인 거야, 얘가. 조건이 바뀐 거잖아, 지금. 7분의 흰 공은 5개 있죠.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입니다, 이 문제. 이 문제의 답. 혹시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안 어렵게 만들고 넘어가도록 하세요. 질문한 사람? 누가 질문했지? 알겠어요? 요건 충분히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다음 4-2 A 상자에는 흰 구슬 6개, 노란 구슬 3개가 들어있고요. B 상자에는
B 상자에는 흰 구슬 2개, 노란 구슬 4개가 들어있어요.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구슬 2개를 꺼낼 때 나온 구슬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 내가 하나를 임의로 선택을 하고 꺼냈을 때 2개가 다른 색일 확률을 지금 구하는 거야.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다 생각을 해봐. 그냥 다. 어떤 상황이 벌어져야 돼? A를 선택하고 다른 색이 나올 수도 있고요. B를 선택하고 다른 색이 나올 수 있잖아. 그래. A 선택 후 다른, 그 다음에 B 선택 후 다른 색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나한테는 요거 둘 다 되는 거잖아.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거는. 임의로. 그러면 임의로라는 말은 상자가 2개가 있으면 각각의 상자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인 거예요. 그게 임의로야. 랜덤하게. 무작위로. 상자 2개가 있으니까 내가 A 상자를 선택을 할 확률이 2분의 1이죠. 내가 구하고 싶은 저 녀석. 표현하지 않고, 식으로 표현하지, 문자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직관적으로 쓸 수 있어요. A 상자 선택하고 2개를 뽑았을 때, 9개 중에서 2개를 뽑았을 때, 두 구슬이 서로 다른 색일 확률, 다른 색이려면 흰 공 하나, 노란 공 하나 뽑아야 돼. 6개, 흰 공 6개 중에서 하나를 뽑고, 노란 공 3개 중에서 하나를 뽑아야 돼요. A 상자 선택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상황, 그때의 확률. B 상자를 선택할 확률은 2분의 1이죠. 여기서 6개 중에서 내가 몇 개를 꺼내? 2개를 꺼내는데 다른 색이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흰색 2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고 4개 중에서 하나를 꺼내야 되겠지. 이렇게. 이게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녀석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이 녀석의 확률. 이해했니? 그러면 얘는 2, 얘는 36, 얘는 6, 3 더하기 2분의 1, 얘는 15, 2, 4. 이쁘게 통분이 안 되네, 여기서. 이렇게 약분, 6, 약분, 4분의 1, 4분의 1, 여기는 약분, 15분의 4. 60분의 15 더하기 16, 60분의 31.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을 그냥 다 나열하자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나열하는 방법에 표를 그릴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벤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죠. 5-2 주머니에 A 주머니에는 검은 공 1개, 흰 공 1개가 들어있고요. B 주머니에는 검은 공 1개, 흰 공 2개가 들어있어요. 개수가 적으니까 확률 계산하기가 편하긴 하겠네요. 이렇게 했을 때 두 주머니 중 임의로 하나의 주머니에서 꺼낸 1개의 공이 흰색일 때 택한 주머니가 B 주머니일 확률.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나열을 하라고. 그냥 나열하면 돼. 꺼낸 1개의 공이 흰색인 경우를 다 나열하는 거야. 그 중에서 택한 주머니가 B 주머니인 걸 분자에다 놓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상황. 임의로 하나를 택했을 때 흰 공이 나오는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A에서 흰 공이 나오거나 또는 뭐에서? B에서 흰 공이 나오는 거잖아요. A에서 흰 공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흰 공 나올 수도 있고 이거 일대를 다 구하는 거야 지금. 여기까지의 그 상황을 다 구하는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게 이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에서 흰 공을 뽑을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의 확률로 A를 고르고 2개 중에 1개가 흰 공이야. 확률이 쉽죠. 4분의 1이죠. 그 다음에 B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B를 고를 확률이 2분의 1이고 B에서 흰 공은 2개 있으니까 3분의 2겠죠. 그래서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흰공이었을 때가 뭐가 되는 거야? 분모. 분모가 흰공이었을 때 4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 중에 택한 주머니가 B인 경우는 얘잖아, 얘. 그 중에서 B인 경우는 얘만 B인 경우잖아. 쟤는 A인 경우고. 얼마예요? 3분의 1. 수식 쓰지 않습니다. 요렇게만 하면 됩니다. 요렇게만. 나열하면. 12 곱하니까 7분의 4가 되겠죠. 7분의 4. 요렇게 풀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4-2번. 이 문제도 마찬가지 3-3번부터 해야 되네. 3-3번. 어느 야구팀이 홈경기와 원정 경기의 순서로 두 번의 경기를 하는데 홈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은 5분의 4고 홈경기에서 승리했을 때 원정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은 R이라고 한다. R. 그랬을 때 모두 승리할 확률이 3분의 2. 이거 국어를 못하는 것 같은데? 국어를 해야지. 모두 승리할 확률이야. 모두 승리할 확률. 이건 직관적인 국어 능력만 있어도 되잖아. 첫 번째, 홈 경기에서 승리할 확률 5분의 4. 5분의 4. 5분의 4. 그리고 승리했을 때 원정에서 또 승리할 확률은 R. 곱하는 거죠. 연속적으로 요 일이 두 개가 일어났을 때 이게 모두 승리할 확률이잖아. 이게 3분의 2. 이렇게 구하라는 거죠. 이렇게. 맞습니까? 됐어요? 그래. 그럼 아까처럼 아까 우리 어떤 문제였나? 2-11번 문제. 2-11번 문제처럼 A, B로 표현을 하면 얘가 지금 홈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를 우리는 A라고 하고 원정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를 우리는 B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뭐야? P, A 교집합 B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P, A 교집합 B. 모두 승리하는 거니까. 그럼 모두 승리하면 어떻게 돼? A, 홈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홈에서 승리했을 때 원정에서도 승리해야지. 홈하고 원정이라는 말을 몰라서 그런 건가? 운동을 모르는 친구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얼마라고? 이게 5분의 4. 이게 뭐라고? 이게 R이라고 했잖아요. R. 이게 3분의 2.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R은 6분의 5가 되겠죠. 6분의 5. R은 6분의 5.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4-2.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0.6이고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 날에 비가 올 확률은 0.5고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같은 주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은 P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비가 왔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여기가 5였을 때 5가 될 왔을 때잖아. 이미 왔어. 이미 왔어. 왔을 때니까 이미 왔다고. 왔을 때 여기도 지금 오는 거야.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올 수 있는 거. 여기에 올 수 있는 거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안 올 수도 있어. 나올 수 있는 전체 스토리는 두 가지야.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수요일에 비가 오는 스토리는 비가 오고 올 수도 있고 비가 오고 안 오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확률이랑 이 확률을 더해라 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도 되고 이런 상황도 되는 거잖아. 그럼 봐.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여기는 무조건 오는 거야. 이거 확정이야. 이것도 확정이야. 비가 온 다음 날에 비가 와야 돼. 여기는. 그러니까 요런 스토리가 흘러가는 요 스토리가 흘러갈 땐 0.6에
확률이에요. 0.6의 확률로 이런 스토리가 진행이 돼. 비가 오고 또 비가 왔으니까 0.6. 이런 상황은 0.36의 확률로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가 왔는데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0.4죠. 왜? 비가 왔는데 비가 온 확률이 0.6이면 비가 안 오려면 0.4죠.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은 0.5면 비가 오지 않은 날 다음에 비가 오지 않을 확률도 0.5고 비가 오지 않은 다음 날 비가 올 확률 0.5라고요. 그죠? 이때 일어날 확률은 0.2죠. 0.2. 답은 0.56이네.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잖아. 0.56이 우리가 구하고 싶은 P입니다. 100P. 100P는 56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죠. 만약에 이제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그지?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목요일에 비가 올 확률. 월요일에 비가 왔을 때 목요일에 비가 와야 돼. 그럼 여기 동그라미가 올 수도 있고 동그라미 X가 올 수도 있고 X 동그라미가 올 수도 있고 XX 요 확률을 구하는 거지. 이렇게 동그라미 다음에 동그라미 0.6, 0.6, 0.6 충분히 계산 가능합니다. 0.6 얘는 0.5 얘는 뭔 소리야. 온 다음 날 안 오는 거 0.4잖아. 0.4 0.4 안 온 날 오는 거 0.5잖아. 이거 계산하는 거죠. 요 4개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이번에는. 맞습니까?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가려면. 가마요? 요거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보통 뭐 물어보면은 뭐 이틀짜리 물어볼 수 있고 이렇게 3일짜리도 물어볼 수 있죠. 3일짜리도 계산이 그렇게 막 엄청 복잡한 거 아니니까. 좋아요. 질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네. 우리 친구들 질문이 이 정도였고